안녕하세요. 서만 로로쌤입니다.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미증시는 오늘 소폭약, 강세권,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시장에 반영된 내용들 7월 FOMC 0.5에서 0.75 인상한다.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정이 최우선 목표다. 얘기 나오는 건 다소 외파적이지만 기존에 우리한테 다 알려져 있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31,000포인트 부근에 지금 붙어 있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역회된 숄더를 만들던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이중바닥을 만들던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역회된 숄더 모형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러길 좀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아예 밀려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미증시는 역회된 숄더 모양이고 우리나라는 이중바닥성 모양 가능성이 있다. 둘이 모양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성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대신 2400 회복해서 더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 움직임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신용물량 잔고, 신용잔고 털고 가는 과정에 의해서 미증시는 여기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은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것이고 미증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 구간부터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밀렸죠. 미증시 반등 나오는 동안 우리는 수급적으로 더 밀렸죠.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증시가 여기부터 해서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때 우리는 이틀 동안 더 밀렸기 때문에 좀 약했다. 반등 일수도 짧았고 그래서 미증시 여기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밀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현재 수급 상황상은 가능성은 밀리는 것보다는 올라오는 거고 밀려도 회복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중바닥이거나 아니면은 이중바닥 만들고 여기 회복되면은 2400 회복되면은 이중바닥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최악의 경우 한 발 남은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밀어내리고 2400에 올라왔다가 바닥을 만들면 이건 역헤드 숄더가 나온다. 둘 다 바닥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크게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는데 선물 동향도 오늘 보시면은 환율이 1,300원 넘어가는 가운데 주식 매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고 외국인들이 일부 1,400억 정도 매수한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다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0,000계약을 매수를 했었는데 오후장에는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 이 10,000계약 매수할 때 받아준 대상이 개인 투자자들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받아주고 있었다. 기관에서 선물을 많이 받아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한다? 하락 포지션 안 들고 가려고 한다. 장 마감 동향에서 순식간에 줄여버리죠. 순식간에 줄여버리죠. 오후장 한 2시 반부터 해서 한 9,500계약, 9,600계약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가 이거를 순식간에 2,000계약도 안 되게 줄여버린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고 있던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그럼 하락 포지션 늘어난 거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워낙 풋옵션 매도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 청산된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선물 매수한 것에 비하면은 이제 일부 해지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두 가지 어느 쪽을 생각해도 이게 부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정상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황 자체는 생각보다 수급 자체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양호하고 지금 움직임도
이제 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대신 2,400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기일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올라오면은 만기일은 한 2,400 전후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내일까지도 뭐 강세를 뭐 1% 이상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을 저 2,500까지도 살짝 열어놓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낮지만 2,500에서 2,500 초반까지도 살짝 열어놓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못 올라가면은 가능성 매우 낮아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과 쪽이 이제 슬슬 이제 만기가 가까워져서 깡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운 내준다라고 하면은 2,400 뭐 전후 되는 구간, 여기 살짝 넘어가거나 되는 구간이 목표치가 짧은 목표치가 되겠지만, 그 위도 이제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일 주가 동향에 따라서 달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50포인트 이 구간을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닌데 22선까지 올라타면 아주 뭐 긍정적일 텐데 아직 뭐 그 정도 힘은 아닙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바닥 형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차례만 띄워주면은 코스닥은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를 자리도 많고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매출액 77조, 그리고 영업이익 14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그래도 뭐 최악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최악이 아니겠느냐에 비하면 뭐 조금 나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오히려 하락하고 예상치를 하회하니까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게 공식처럼 맞아떨어집니다. 한동안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특이한 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정말 특이한 동향이다. 수급이 또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뭐 DB하이텍이라던가 이런 뭐 동진세미캠, 뭐 한미반도체 뭐 등등 해서 반도체주가 이제 순환매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는 뭐 상황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전자도 삼성전자와 함께 실적이 발표됐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올해 전장 파트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고 뭐 최근에 계속 뭐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만 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요 구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틀 전에도 한번 급등했었는데 21선 이렇게 올라탄 거 아주 좋습니다. 이 아래서 9만 원 아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좀 이제 사이즈는 좀 작아도 치과용 의료기기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이중바닥성 15,500원 아래서 형성을 하고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레이 같은 경우가 이런 모습 보였는데 LG전자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승의 폭은 좀 다르더라도 모양은 좀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비안이 2분기 전기차 인도 대수가 전분기 대비 4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뭐 리비안이 10% 이상 급등을 했고,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쪽, 원통형 배터리 쪽 관련 쪽도 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이슈가 있어서 현대차 쪽에 이제 납품하는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 뭐 코스모신 소재나 뭐 DCC 스틸, 우신 시스템 이런 리비안 관련주들도 움직였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다 같이 뭐 순환매가 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애플 아이폰 14 예상 출하량이 전작 대비 아이폰 13 대비해서 10에서 20%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와 다르게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도 소비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DH 드디어 뭐 21선 넘어와 있는 상황, 양호해졌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덕산네오록스, 뭐 현우산업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큰 소식 중 하나는 EU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포함했다. 즉 그린 산업, 녹색 산업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뭐 기술적 반등 후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하락 추세 밴드 못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내려오면서 좀 잠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구간을 뭐 살포시 이겨내는 뭐 호재성 이슈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텍소노미에 포함될 녹색 산업에 포함시킬 가능성 근거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 한신기계는 이 8,500원 구간만 오면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신기계는 이 하락 추세 구간을 넘어가려다가 실패했고 넘어가도 요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 올라올 수 있으니 넘어간 다음에 밀려도 이상할 거 없다 했는데 지금 뭐 한 차례 이탈해서 8,500원 다시 한번 흔들고 이중바닥 움직임 만들고 다시 한번 기운 내려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발 더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000원 이상 넘어가줘야 이 추세에 하락 쪽으로 나와 있는 추세를 완벽하게 벗겨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르비텍, HRS, G2파워 같은 종목들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시젠, 종근당, ST팜 뭐 이런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과 순환매 그리고 뭐 코로나 원수유창 다 엮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정도. 그리고 엔터 콘텐츠주 계속 순환매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뭐 가장 뜸들였던 하이브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딱 걸쳐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뭐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 정도만 올라와줘도 그래도 이제 가능성은 좀 만들 수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 볼 수 있고요. 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뭐 워낙 뭐 강세, 뭐 레이나 에이스토리나 이런 종목들 워낙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밀렸으니까 좀 억울한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21선 넘어오면서 이제 힘을 내주면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뭐 그동안 워낙 뭐 힘들었던 화장품주들이죠. 화장품주들도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술적 반등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운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푹 휴식이 나왔는데 정말 푹 쉬었죠. 해운주 푹 쉬었는데 뭐 다들 시장 영향력으로 좋은 종목들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현주는 중국 쪽에서 공급망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건 뭐 어렵지 않다. HMM 그리고 페노션 뭐 이런 종목들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대한해운과 함께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5,500원 흔들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은 저점 완성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뭐 페노션도 이렇게 이중받아서 움직임을 만들던가 하면 되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해운주와 함께 조선주도 최근에 뭐 조선주는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휴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선주도 살짝 쉬었죠. 현대중공업 14만원 돌파 시도하다가 쉬었는데 이 구간 살포시 흔들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오늘 뭐 그 LNG선 수주 소식도 있다 보니까 이 수주 기대감하고 이제 그 2분기부터 해서는 종목들이 서서히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하나 나올 수 있다. 2분기, 3분기부터.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성광밴드, 상강 M&T. 뭐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순환 돌고 있다. 자, 그리고 건설건자재, 뭐 대우건설이 뭐 가장 뭐 대장주로서 올라와서 한 차례 6,000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지금 쉬고 있죠. 이 가운데 이제 현대건설이나 뭐 DLENC 이런 뭐 종목들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삼목에스폰부터 시작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건자재주도 순환매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추후에 순환매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쭉 순환을 하고 있어요. 전체 섹터 쪽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노려서 이제 뭐 반등 타이밍 뭐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반등 구간에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더 들고 갈 것이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바닥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바닥은 다지고는 있는데 완성하면 그때 얘기하면 되겠죠. 가능성은 심증은 있다라고 보는데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심증은 있다라고 보는데 수급적으로 조금 더 밀어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이고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경기 침체 부분을 뭐 가져다 쓴다고 해도 지금 꽤 과하게 지금 밀어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제는 이제 뭐 바닥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요 수급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다행히 오늘까지도 이제 바닥 다지는 움직임 그리고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데 내일까지 좀 유지되면서 여러분들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기대치를 2,500까지 올려놓고 2,500 꼭 못 가도 2,400 위쪽을 올라왔다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청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만약에 내일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2,400 정도가 역시나 목표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